안녕하세요. 루장입니다. 최근 상승 랠리에 따른 피로감과 기준금리 이하 기대를 안정시키기 위해 연준 위원들의 발언이 있었지만 전반적으로 강세 분위기는 식지 않았습니다. 연준이 3월 금리 인하는 모든 사람이 확신하는 것은 아니지만 시카고 상품 거래소 패드 워치에 따르면요. 2024년 3월 첫 번째 금리가 이뤄질 확률은 80% 수준이라 밝혔고요. 골드만삭스의 예측과도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무엇보다도 연준 위원들의 발언에 집중이 되었는데요. CNBC와의 인터뷰에서 내년 3월 연준이 기준금리를 시작할 것이라는 금융시장의 기대가 성급하다고 판단을 하였습니다. 레피얼 보스틱 애틀란타 연은 총재는 역시 내년 3분기에나 연준이 기준금리를 인하할 것으로 내다보면서 FOMC 회의 이후 주식시장이 가파른 랠리를 펼친 만큼 잠시 쉬어가자는 내용의 연준 위원들 발언이 조정 구실이 되었습니다. 3대 지수 혼조세를 보여주면서 마감이 되었는데요. 나스닥은 상승으로 마감이 되었고 월요일장은 어떤 전개로 흘러갈지 모르는 상황에 놓여 있죠. 하지만 또 치고 올라가지 않겠습니까? EV 섹터주는 리비아는 플러스 1.78%, 테슬라는 플러스 0.98%, 루시드는 마이너스 7.2% 혼조세를 보이면서 마감이 되었고 애프터 장에서는 플러스 1.26% 상승하면서 4.83불로 마감이 되었네요. 1분봉은 장 초반 급격한 하락을 경험할 수가 있었는데요. 오더플로우에서 라지 스케일이 장 초반 대량의 매도세를 내놓으면서 시작을 하였습니다. 전체적으로도 매도가 많았네요. 아셨겠지만 금요일장 내마녀의 날이었죠. 악재를 앞둔 루시드 측에서는 많은 것들이 정리가 되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어느 정도 버텨주기를 바랬지만 힘없이 무너지는 모습을 보니까 마음이 쓰리더라고요. 다시 한번 이 복잡한 구간들이 지나가기를 바라야 되겠습니다. 루시드는 한 주 동안 플러스 0.85%, 한 달 동안 13.03% 상승하면서 마감이 되었습니다. 다음 주 하락폭을 최소한도로 줄여주었으면 좋겠네요. EV 수요가 많이 늘어나야 하는 시점에서 안타까운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테슬라 모델 3가 2024년 1월 1일부터 세금 공제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내용입니다. 이는 모델 3 롱 레인지 및 RWD 모델은 7,500 크레딧을 받지 못한다고 전했고요. 테슬라 자사 웹사이트에서 말하기를요. 적격한 신규 테슬라 차량을 인도받고 모든 연방 조건을 충족하는 고객은 최대 7,500불까지 세금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전했고 현재 기준 2023년 11월 31일에 모델 3 후륜 구동 및 모델 3 롱 레인지에 대한 세금 공제가 종료가 된다 말을 합니다. 지난번에도 언급을 해드렸듯이 인플레이션 감소법 지침이 강화되면서 외국계 배터리 구성 요소가 포함이 되어 있다면 제외 대상이 된다는 것이었죠. 이 여파로 여태까지 EV 촉진을 했던 정부로 인해 EV 시장에 어떠한 파장을 불러일으킬지 그리고 2024년은 알 수 없는 시장으로 변할 수가 있겠습니다. 루시드는 대중의 호응과 채택을 막는 거대한 장벽이라는 시킹 알파 내용인데요. 프리미엄 EV로서 가격이 대중적 매력과 채택을 가로막은 본질적인 장벽이 되기 때문에 루시드의 전망은 여전히 비관적이다 말을 합니다. 분명히 에어 세단만 보자면 그렇죠. 하지만 퓨어 모델이 7만 불까지 내려간 상황에서 소비자들에게 어느 정도는 다가갈 수 있는 매력적인 금액으로 다가와 주었고 앞으로 출시될 그래비티 역시 8만 불 미만부터 시작을 하지만 대형 SUV로서는 가격대는 상당히 매력적이죠. 하지만 총 마진에 대한 영향은 아직도 리스크로 남아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예상대로라면 흑자 전환 빠르면 2024년 말경에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 루시드 목표였는데요. 언제까지 지속될지는 모르는 상황으로 변하고야 말았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또 말을 하네요. 자금 조달 가능성을 얘기하고 있지만 리비안도 생산량과 판매량이 늘어나는 시점인데도 불구하고 자금 조달을 했다라는 점에서 기업이 완벽하게 성장하기 위해서는 몇 번이고 거쳐야 하는 상과 같습니다.
나스닥백 퇴출로 인해서 단기적으로는 큰 변동성이 있을 수 있겠지만 앞으로 인플레이션이 낮아지고요. 연준의 피벗 가능성 증가, 그리고 리튬 가격 완화에도 루시드는 힘들다 말을 하지만 점차 나아지리라 봅니다. 이것은 북미에서만 바라보는 입장이죠. 사우디 얘기는 하나도 없잖아요. 기사 내용에서는 긍정적인 모습도 보여주기는 했는데요. 운영 규모의 개선 예상과 리튬 가격 완화, 연준의 추가 금리 인상이 가능성이 낮은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루시드의 중기 전망이 높아질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역시나 금리가 낮아지게 되면 럭셔리 차량 수요가 어느 정도는 늘어난다라는 얘기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루시드가 손익 분기점을 발표한 가능성이 상당히 낮기 때문에 주가는 지나치게 투기적이며 높은 공매도 포지션으로 인해 악화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영상에서도 보셨듯이 공매도 공격을 상당히 많이 받고 있다는 것을 확인이 되었었죠.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주지 않는 이상 그 공격은 지속될 것입니다. 하지만 사우디 AMP2가 생산을 시작하면서 상황이 개선될 수 있음을 시사를 합니다. PIF에서 루시드 차량 구매와 렌터카, 리야드 항공과 파트너십 체결 등으로 수요는 점차 늘어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지만 연간 캐시번이 3.28 빌리언 달러로 경영진이 PIF 지분 조달을 통해 장기 주주를 희석시키는 것은 시간 문제일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요. 장기 투자는 역시나 쉬운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인식을 시켜 주었습니다. 여러 가지 통계로 보았을 때 차량 제조업체가 파산할 위험성이 최소화된 반면 주주들은 하늘이 한계인 불쾌한 희석을 겪을 수 있음을 언급을 하였는데요. 어디까지 희석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장기 투자자들이 가장 듣고 싶어 하는 말이 파산 위험성 감소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언젠간 흑자 전환을 할 것이고 이러한 리스크 등도 해소가 될 수 있는 것이 루시드 그룹입니다. 모델의 다양화가 점차 이루어지고 있고요. 결국엔 인플레이션이 낮아지면서 시장이 정상화되고 개선이 되면 루시드를 포함한 EV 주식은 상승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것이죠. 그것을 준비하고 있는 것이 루시드 모터스입니다. 루시드는 베를린에서 열린 최초의 유튜브 뮤직 어워드 만찬을 위해 독일 유튜브와 파트너십을 맺었는데요. 그로 인해 투자자들이 루시드 에어를 타고 등장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독일에서 판매량이 저조한 만큼 이번 파트너십은 많은 이들이 볼 수 있었던 만큼요, 차량 홍보도 되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유럽권에서도 다채로운 파트너십을 통해 많은 발전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네요. 편안한 휴일 보내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